자, 여러분. 다시 두 번째 비디오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는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아이고.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기계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잘 설명해주고 있는 비디오가 있어서 또 교수님이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뭔가 일을 처리할 때를 보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면은 A라는 변수가 오고 B라는 변수가 왔을 때 이 두 개를 더해서 결론을 내라.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3이 들어오고 5가 들어오면 8이 나가고 10이 들어오고 11이 들어오면 18이 나가고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간이 설명해 주면 약간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3이랑 5가 들어가면 8이 나오고 7이랑 11이 들어가면 18이 나가는 거라는 데이터는 쭉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덧셈이라는 걸 사람이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음표가 뭘까요? 라는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찾아가지고 기계한테 알려주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이고, 근데 그냥 물음표가 뭔지를 사람이 안 알려주고 기계한테 네가 직접 찾아라, 대신 데이터를 엄청 많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게 약간 머신러닝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입력과 출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입력이 들었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잖아요. 기계가 그 방식을 약간 흉내내게 만드는 거죠. 아무거나 막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배워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최소한의 모델을 이제 인간이 줘야 돼요. 선형 방정식의 형태일 것이다 라던가, 인간의 뇌구조를 따라서 한 이제 심장망의 형태일 것이다 라던가, 데이터랑 모델을 주고 훈련 시간을 주고 그 모델이 나와지면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딴 데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 네. 머신러닝.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소프트웨어랑 머신러닝의 차이는,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내가 이 블랙박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모든 식을. 근데 머신러닝은 내가 블랙박스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요 입력과 출력만 줬을 때 요 안에 값이 더하기라는 거를 직접 스스로 알아내는 과정이죠. 간단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 수많은 입력과 출력 값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걸 해야겠죠. 즉,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컴퓨터에 적용한 것,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것을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신러닝은요, 크게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겠지만 특히 회귀 문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입에 익히시면 됩니다.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회귀 문제입니다. 각각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의 문제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는 살펴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입력으로 보여줍니다. 분류기에게 요 빨간 패치를 보여주고, 레드인지 그린인지 블루인지, 레드면 0, 그린이면 1, 블루면 2라고 하는 숫자를 내뱉게 하는 게 바로 분류 문제입니다. 혹은 예시로요, 사과를 자꾸 보여주고 배를 보여주고, 이건 사과야 사과야 사과야, 얘는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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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준 다음 나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게 분류 문제예요. 회귀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몸무게가 몇일 때 키가 몇이다.
사람마다 사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몸무게와 키의 샘플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야, 그 내가 어제 본 친구가 한 80kg 정도 나가 보였는데 키가 대충 몇이나 될까? 와 같이 값을 알고 싶은 그 정밀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와 같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 숫자를 예측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회귀 문제입니다. 뭐 주식 예측 이런 것도 다 이 회귀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머신러닝은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분류 문제는 이와 같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고 회귀 문제는 이와 같이 숫자를 예측하는 거다. 이건 교수님이 이미지 기반의 분류의 사례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기술을 가져왔어요. 한번 동영상 보실게요. 이제 이미지로 정보를 찾습니다. 네이버에 보여주세요. 이제 이미지로 정보를 찾습니다. 네이버에 보여주세요. 네이버. 자, 요즘 구글 렌즈 렌즈가 이 렌즈인지 한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로 쓸게요. 구글 렌즈,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혹은 여러분 핸드폰,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빅스비 비전 이런 것들 다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 검색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끄고 싶은데. 네. 자, 이렇게 분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개고양이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해요. 개고양이 분류 문제. 그냥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류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동영상입니다. 자, 기계학습, 머신러닝은요,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 머신이 배우게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간략하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주로 이번 학기 내내 인공지능 시간에는요, 지도학습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합니다. 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게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지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게 사자 사진이란다, 이게 호랑이 사진이란다, 이게 캥거루 사진이란다 라고 일일이 알려주는 것. 비지도, 지도하지 않아요. 지도하지 않고 머신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 학습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할 때 교수님 보통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들어요.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는 선생님이고요. 아이는 학습하는 애예요. 즉 AI 머신, 여기가 AI 엔지니어
혹은 알고리즘인 겁니다. 그냥 엔지니어라고 할게요. 엔지니어가 AI 머신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이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아지야, 강아지야. 얘도 강아지고, 얘도 강아지고, 얘도 강아지고, 얘도 강아지고, 얘도 강아지야. 뭐 또 잔뜩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이게 고양이 사진이고, 고양이 사진이고, 얘도 고양이고, 얘도 고양이고, 얘도 고양이고, 얘도 고양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론요, 항상 강아지만 모아놓고 고양이만 있지 않고요.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일이 사진 한 장 한 장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다 아이가 책 한 권을 보고 난 다음에 엄마가 다시 물어봐요. 즉 AI 엔지니어가 AI 머신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똑똑해지기 시작한다면 강아지야 라고 엄마한테 대답하겠죠. 마찬가지로 AI 머신도 AI 엔지니어에게 강아지야 라고 대답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요, 알려주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다음 그림 중에서 닮은 동물을 한번 찾아볼래? 라고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요렇게 둘을 골랐어요. 그냥 유사도만 가지고서 대답을 한 거죠. 엄마는 아이에게 어떠한 정답을 학습 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자, 결국 교수님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했을 때 머신러닝을 통한 클래시피케이션은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예시가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블랙박스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이라고 했잖아요. 분류는요, 이 호랑이가 입력으로 블랙박스에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0이 나오게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고양이라고 하는 영상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출력값으로 1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x1이 f에 들어갔을 때 출력값이 0이 나오게 하고요. 요 x1은 호랑이였어요. x2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는 거. x2는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얘는 y1에 해당이 되고 얘는 y2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입력각 x1, y1은 값을 영상의 벡터 값을 풀어 쓰고 y1으로 0, x2, y2는 또 값 풀어 쓰고 1, 이런 값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입력과 출력 값을 통해서 f를 구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이 알고 있는 f를 통해서 요 y를 추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 본 머신러닝의 분류 문제입니다. 결국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무슨 말이냐? 요 f를 구하는 거다. 근데 요 f를 구하는 방식이 내가 답을 알고 있어서 가르쳐 주는 거는 지도학습이고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배우는 거는 비지도학습이다. 학습이라는 과정은 무엇이냐? 요 f를 구하기 위해서 x와 y 값을 계속 넣어주는 거다. 추론이란 무엇이냐? 이미 알고 있는 f와 x를 통해서 y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데피니션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젠 여러분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은 잡히셨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그 중에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를 모사한 특정 방법론이 딥러닝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가 아니죠. 다음 시간부터인데 우리는 코딩 없이 머신러닝을 실습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티처블 머신이라는 걸 통해서 지도학습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 분류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신기하겠죠? 여러분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도 없지만 실제로 코딩 한 줄 하지 않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비디오.